자,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갚아줘야 할까요? 최근에 이런 뉴스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채팅 앱을 이용해서 알게 된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다음에 술에 취한 틈을 타서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처럼 꾸미고 성폭행으로 허위 신고를 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사건. 해당 사건의 가해자들은 무려 4억 원의 금품을 챙겼고 현재 구속 기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무고 피해자가 저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인데, 이렇게 성범죄 사건에서 허위 신고, 무고가 자주 많이 발생하고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려서 고소를 당한 사례는 물론 정말 피해를 입고 신고를 했는데 상대가 무혐의를 받으면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무고죄의 정의부터 알려드리자면,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아무 곳에 신고한 것이 아닌 수사기관, 경찰서, 검찰, 공무소 등에 신고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이거죠. 이때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 사실이고 신고한 상대를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신고를 했어야 하는 것이죠. 허위 사실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나를 폭행한 사람인데 사기를 쳤다고 신고했다면 허위 사실로 신고한 것이 되겠죠. 그렇지만 내가 폭행을 당한 것이 사실인데 나를 때린 상대방이 처벌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폭행이 아닌 사기로 신고하는 것은 단순 정황을 과장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무고죄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자, 혹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직접 신고를 하다 보니까 죄명을 잘 모르고 비슷비슷하게 느껴지고 죄명을 잘못 적어낸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도 무고죄로 보지는 않습니다. 합의금 좀 벌어볼까 하는 이런 나쁜 마음으로 고소를 하고 이런 나쁜 마음에 당한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죄명이 바로 무고죄입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건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난 진짜 당당하고 떳떳하니까 저 신고한 사람 무고죄로 같이 고소할래요. 이렇게 고소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상대를 선제적으로 무고로 맞고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는 때로는 위험한 행동일 수도 있겠습니다. 무고죄는 무고로 신고한 자체가 또 다른 무고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기존에 고소당한 것으로 처벌받는 것과 동시에 이렇게 엎어서 무고죄까지 더해져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고죄 고소는 불기소, 무혐의 등의 판단을 받은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죠. 다만 전략적으로 선제적인 무고 고소를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혐의 통지를 받은 이후에 무조건 역고소가 가능하다는 얘기일까요? 물론 고소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고소하는 건 자유니까요. 그렇지만 무고죄 처벌 여부는 구체적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상당히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죠. 무고할 목적 그리고 허위 사실을 얘기한다는 그 부분에 대한 고의 같은 구체적인 주관적 심증 부분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입증이 쉽지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내가 무혐의를 받은 것이 유죄 증거가 부족해서 무혐의를 받은 것인지 거짓 고소라는 증거 확실해서 무혐의를 받은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잖아요. 만약 내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를 받은 것이라면 상대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를 받을 여지가 크다라는 점도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상대가 나를 허위 사실로 고소한 것에 대한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들이 있어야 무고죄 성립하고 상대방도 처벌받을 수 있겠습니다. 무고는 고소당한 사건의 내용, 구체적인 증거 등 사건에 대해 꼼꼼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아무리 억울해도 혼자 판단해서 사건을 진행하기보다는 전문가를 통해서 사건 진행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억울하고 힘든 문제는 형사시인 박성현 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